시니어 전문 기자가 전하는 꼭 필요한 생활 정보, 황금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레기 분리 배출. 이거 정말 중요하죠?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맞아요. 최근에요, 무심코 그냥 버린 쓰레기 때문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액수가 커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청취자님께서도 끝까지 꼭 들어주셔야 해요. 이게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이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것도 꼭 눌러주시고요. 네, 요즘 분리배출 단속이 정말 강화됐습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대충 넘어가기가 진짜 어려워졌어요. 전국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단속 중이고, 잘못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요? 와,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엄격해진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게요, 가장 큰 이유는 청취자님께서 힘들게 분리배출하신 재활용품 있잖아요. 네네. 그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무려 30%에서 40% 정도가 오염되거나 잘못 배출돼서 결국은 소각되거나 땅에 묻힌다고 해요. 아이고, 아깝네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걸 다시 가져가서 분류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 모두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단속 방식도요, 꽤 첨단화됐어요. 첨단화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고요. 잘못 버려진 걸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고요. 아, 포상금까지? 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CCTV로 누가 어떻게 버리는지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몰라서 그랬다 이런 변명은 통하기 어렵게 된 거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그럼 이제 청취자님께서 과태료 걱정 덜 수 있도록 가장 헷갈리는 핵심 규칙들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오염 문제랑 재질 문제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럼 먼저 오염 문제부터 볼까요? 음식물이 묻으면 안 된다는 건 대충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 씻어야 하나요? 이게 참 애매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핵심은 깨끗하게입니다. 정말 깨끗하게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에 음식물 찌꺼기나 양념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네. 이게 재활용 과정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조금 묻은 것 때문에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헹구어서 내용물이 아예 없도록 해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귀찮다 하시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기름기 묻은 종이로 마찬가지겠네요. 피자 박스 바닥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피자 박스 바닥 부분이나 치킨 상자 속 기름 종이 같은 거요. 이런 기름 묻은 종이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쓰레기입니다. 깨끗한 윗부분만 따로 뗄 수 없다면 그냥 통째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해요. 아하, 조금 묻어도 안 되는군요. 그럼 스티로폼은요? 이것도 많이 쓰는데.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것만 재활용이 가능해요. 깨끗한 것만. 네, 생선이나 고기 담았던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런 건 내용물이 묻거나 색깔이 변했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캔이나 유리병은요? 캔이나 유리병도 일단 내용물을 싹 비우고요. 물로 한번 헹궈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병뚜껑. 아, 뚜껑. 네, 이게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반드시 분리해서 따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군요. 재질이 다르면 분리. 그럼 재질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 컵 같은 거요. 재활용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또 컵라면 용기, 과자 봉지 이런 것들은요. 네. 여러 재질이 막 섞여 있거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해요. 전부 다 일반 쓰레기군요. 네, 겉보기에 비슷해도 재활용 마크가 없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재활용 마크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박스는요? 박스는 무조건 재활용 아닌가요? 근데 테이프나 송장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네, 종이박스는 당연히 재활용의 기본이죠. 그런데 청취자님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박스에 붙어있는 테이프 있죠. 네, 테이프. 그리고 택배 송장 스티커, 또 가끔 박스에 철핀 같은 거 박혀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다른 재질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그대로 섞여 들어가면 재활용 품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 제거해야 하는군요.
페트병은요? 이거는 라벨 떼고 찌그러뜨리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투명 페트병은요. 일단 라벨 제거하신 후에 깨끗이 씻어서 찌그러뜨려서요. 중요한 게 투명 봉투에 따로 모아서 배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투명 봉투에 따로요. 네, 다른 유색 페트병이나 다른 플라스틱이랑 섞이면 안 돼요. 이게 아주 고품질 재활용 원료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특별 관리군요. 그럼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인데요. 우산이나 옷걸이 같은 고철류, 그리고 헌옷.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네, 전선이나 쇠붙이, 망가진 우산, 철제 옷걸이 같은 고철류요. 이건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 버려요? 이건 고철이나 또는 불연성 폐기물, 그러니까 타지 않는 쓰레기로 분류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곳에 문의하셔서 지정된 방법대로 배출하셔야 하고요. 네네. 그리고 헌옷은요, 보통 수거함에 넣으시잖아요. 네. 그때 젖거나 찢어지고 오염이 심한 옷, 그리고 속옷이나 양말류, 이런 건 재활용이 안 되니까요. 이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아, 속옷, 양말도 일반 쓰레기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규칙들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깨끗하게 헹구고, 둘째, 다른 재질은 분리하고, 셋째, 재활용 안 되는 건 일반 쓰레기로. 그렇죠. 딱 그 세 가지죠. 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과태료는 물론이고 환경 보호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이 정말 심각해서요. 적발되면 최소 수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맞습니다. 이 규칙들을 청취자님께서 잘 지키시는 것이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걸 넘어서요. 우리가 사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결국은 세금도 아끼는 길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오늘 들으신 이 정보 꼭 가족이나 이웃분들과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시려면요.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규칙 외에도 청취자님께서 평소에 쓰레기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황금 정보를 매일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황금마차 사랑해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